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의 후폭풍을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서재헌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사망을 했지요.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수사하다 벌어졌다, 국가적 참사다라면서 고발 검토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 명목과는 다르게 지금 정치적인 반대 인사에 대해서 이것을 허위로 증거를 날조해서 지금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며 수사하여 빚어진 국가적 참사입니다. 당 차원에서 고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숨진 양평군 공무원 메모를 처음으로 공개한 김성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민중기 살인특검팀이 고인을 죽음으로 이끌었다, 정치특검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민창 부위원장님, 특검이 죽음으로 이끌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의 민낯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양평 국민을 위해 봉직하던 성실한 공무원이 특검 수사를 받은 직후에 이런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메모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수사기관이 회유와 협박, 강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더욱 집중하는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이분에게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성을 자백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요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특검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분의 이런 메모가 전부 사실이라면 왜 특검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회유와 협박이 일어났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과거에 이 비슷한 의혹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련자들을 국회를 불러서 청문회를 열어주고 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는 수차례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이 수사기관의 이런 회유와 협박, 압박, 불법 수사 정황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그 공무원의 메모 내용을 지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림 준비했는데요. 너무 힘들고 지친다. 사실대로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수사관들이 정한 대로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한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경찰은 이 메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 내용이 다르다라고 밝혀오고 있고, 김성교 의원은 이 유서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서재헌 부위원장님, 일단 이 건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사실은 이야기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지금 사실 재의 성립 여부를 떠나서 고인이 되셨잖아요. 안타깝고 특히 지금 추석 연휴입니다. 그 가족분들 입장에서 그 슬픔이 진짜 깊어지는 시간이라서 지금 애도의 시간이고 추모의 시간이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논평이라든지 좀 자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은 이것을 저는 정쟁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죄를 숨기려고 활용한다. 그리고 검찰 국가적 재난이라고 계속적으로 단정하잖아요.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보는 것이고, 다만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검찰에 대한 선입견을 떠나서 실질적으로도 그 정치 검찰 행태를 보여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인권에 대한 문제, 수사는 하되 증거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 강압하면 안 된다, 회유해서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특검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만, 이 특검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 한 3, 4개월 동안 밝혀낸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거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학사 총재의 어떤 그 권성동 의원의 뇌물 그리고 뭐 목걸이 이런 부분에 증거로서 밝히면 되는데 이런 일부분의 사건을 가지고 전체로 해서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인권 수사 과정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으면 본인들이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것이죠. 지금. 예. 아까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잠깐 언급 주셨는데 특검이 김선교 의원과의 관계성을 연관성을 밝히라고 강요했다. 이게 이제 공무원 측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김선교 의원이 이 메모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무슨 관계가 실제로 있는 건가요? 아마 같이 근무한 직장 인연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김성교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양평 군수를 지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숨진 이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6년 당시에 양평군의 이 직가관리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 이 직가관리팀장이 하는 일이 당시 양평군에서 있었던 이 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과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그 인척들이 시행했던 양평 공흥지구 이 개발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부담금을 면제를 해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면제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따져 묻기 위해서 특검에서 이제 소환 조사를 한 것인데 그런데 지금 김선교 의원이 이 제공한 이 진술서에 따르면 그 지가 부담금에 대한 수사라기보다는 이 과정에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성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부당하게 없애준 것이 아닌데 자신의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더라. 이제 이런 억울함을 토로한 진술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진술서가 사실이라면 김선교 의원으로서는 그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러다 보니까 특검의 수사 방향과 이 그 숨진 A 씨의 진술이 어때했는지 이 진실을 밝힐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제 기자회견에서 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세상이 싫고 사람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잠도 오지 않는다. 메모 내용에는 회유와 강압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장윤미 대변인님,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죠? 실제적으로 강압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텐데 당사자들은 피해자 신분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히 그 부분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의 해명 내용과 종합해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나에게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특검이 질문했던 건 이미 여러 당사자들의 진술을 확보해놨다는 거예요. 교차 검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사의 포인트는요. 김건희 씨 일가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게 가족 회사입니다. 지금 그 양평 공흥지구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서 800억 원의 이득을 남겨요. 그럼 개발 부담금을 통상 25%를 매깁니다. 200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처음에는 부과가 됐는데 나중엔 0원이 됩니다. 단돈 1원도 내지 않았어요. 그 혐의와 관련해서 양평군수였던 김성교 현직 국민의힘 의원이 피해자로 입건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연관성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사자는 대단히 지친다. 야간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야간 조사라는 건 피해자가 이 부분을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심리적인 압박, 헤아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고인의 죽음을 너무나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아까도 죄를 가린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영원을 부과받는 그런 개발 회사들은 없거든요. 이 수사를 지체하거나 정체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면 국민들이 엄단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정쟁으로 길어질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CCTV 공개해라. 근데 이게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유족과 수사기관에서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CCTV 그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 조서 내용은 변호인이 볼 수가 있고 CCTV 내용도 변호인과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만 보면 충분히 이게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을 보면요. 이 메모 자체가 가필로 의심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빙성 자체를 탄핵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특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미 이 고인이 되신 분이 본인의 목숨까지 걸면서 부당한 불법 수사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본인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없었다면 없었다고 국민 여러분께 공개를 하면 될 일입니다. 저는 이 특검의 이런 태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출발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느냐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검이라는 건 어떤 특검이든 그렇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발했죠.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첩받아야 될 사건의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나눴고요. 구체적인 사안이나 쟁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안의 내용과 쟁점을 파악한 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적 의혹이 강한 사건에 대해서 네. 기존 수사기관 못 믿겠다. 그러니까 국회가 정한 특검팀이 수사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국 그 특검 수사가 특검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과거의 특검과 이번 특검의 수사는 조금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그 민중기 특검은 이제 김건희 특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특검이 수사해야 될 그 수사 항목이 특검 이름 앞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건희 의혹 관련된 거, 그다음에 명태균 의혹, 그다음에 건진법사 의혹, 그리고 불법 그 공천 개입 의혹 이런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특검 이름 앞에 다 수식어로 돼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라라는 것이 이 특검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 양평 공흥지구도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연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 의혹을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얼마나 시원하게 밝혀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는 그 과정에 있었고 이 중에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과연 민중기 그 특검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연관 사건의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수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냐 예.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 부위원장님, 민주당은요. 특검 수사기간도 연장하고 인력도 더 늘리고 하면서 특검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김건희 특검팀에서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거 복귀하지 말라고도 했고요. 결국 이런 일이 터졌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특검으로 해서 이제 불법적인 거, 그 강압 수사를 하라고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그 여사 시절에 행했던 불법 여러 가지 증거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는 것들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특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만 그 검찰에서 수사 기소 분리할 때 이제 내란 특검이죠. 거기서 이제 상복을 입고 그에 대해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태로 봐서 이제 뭐 이번 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진실을 떠나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상복을 입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찰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것이 뭐 의도적으로 뭐 어떤 정권을 이렇게 뭐 보복 수사라지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한번 되묻고 싶은 것들이,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도 수사를 계속적으로 정치 검찰이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한 4-5분이 검찰 조사하고 돌아가셨을 때 국민의힘의 논평이 6월 달까지, 즉 여당일 때까지는 검찰 탓을 왜 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당신이 고인에게 죽음을 몰아가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정치 공세를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지금 또 거꾸로 이제 검찰 탓을 한다. 그런 논리 그대로 하면 김건희 씨 때문이고 김성교 의원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또 정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특검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이제 특검을 고발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까? 불법 행위 앞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이번 회유와 협박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 특검, 이 수사 전에 이 돌아가신 분은요,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판결정을 받은 분이에요, 한 차례.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조차 없이 홀로 가서 수사를 받은 것이죠. 그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요, 지금까지 1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중에서요 9명이
김건희 여사와 전혀 관련 없는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만큼 지금 특검의 수사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별건 수사, 쌍끌이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 타락, 인권 유린은 없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응당,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검찰을 못 믿겠다고 특검에 맡겼는데 이제 특검도 잘못됐다고 또 고발을 하고. 구장부장님. 네. 그럼 누가 수사를 합니까? 그러게요. 공수처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공직자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3특검 중에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특검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김건희 특검이었죠. 김건희 특검이 주목도는 높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맡았던 것은 이른바 12.3 계엄과 관련된 내란 특검 아닙니까? 예. 내란 특검이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 지금 아직 많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최혜병 사건 특검. 지금 그 의혹을 밝히겠다고 특별검사까지 지금 출범시켜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진실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됐는지 그 미궁에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은 여러 가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보니 이렇더라라는 중간 수사 발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는 요즘 뭐 하고 있는지 거의 명태균 씨 얘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예. 건진법사는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다음 공천 개입 의혹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선 때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누가 어떻게 공천에 개입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히라고 특검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출범시킨 그 취지에 맞게 수사 결과를 이제 내놓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을 둘러싸고는 아마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